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한 주 정말 주말을 알차고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드립니다. 이번 주도 정지우 위원이 4년 연속 대상의 내공을 발휘했습니다. 한 주 동안에 무려 27% 급등한 종목, 그리고 올해 첫 종목은 벌써 138% 넘어가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들었는지, 다음 주는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되는지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볼게요.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시장은 그동안 많이 빠진 저가 메리트에 주목하면서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5%대 급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코스피는 화요일에 2,505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목요일에는 2,600선도 터치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2,566선의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 706선을 저점으로 찍고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73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네, 여전히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참고하시면 됩니다.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4년 연속 베스트 어드바이저에 빛나는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이번 주도 한 주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체크 예. 포인트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예, 일단 제가 이제 3가지 또 준비해왔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있어요. 뭐 솔직히 한 5가지, 뭐 10가지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TSMC 쪽에 유리기판 사용을 대규모 사용을 주문을 했거든요. 그럼 뭐죠? 이제 삼성전기도 이제 유리기판을 시생산 들어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유리기판 대량 양산 기대감이 나오겠죠.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앱솔릭스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앱솔릭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드디어 그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을 대량으로 사용한다. 이 최태원 회장님이 엔비디아의 유리기판을 팔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둘러왔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유리기판이. 대신 이제 제가 작년도에 10,000원대 설명드렸던 필옵틱스는 이제 한 4, 5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 갈 것 같기도 하지만 뭐 바닥권은 좀 지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가 대신 떠오르는 지금 삼성전자 쪽에 유리기판 쪽에 공급망 관련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캠트로닉스가 좀 주목받지 않을까. 대규모 시설 투자가 또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나인테크가 가격이 쌉니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도에 태성을 제가 그때 당시 이제 2, 3천 원대 있을 때 재작년이었나요?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종목 유리기판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4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갔던 기억이 있죠. 태성 대규모 이제 시설 투자를 진행하거든요. 이 나인테크가 대규모 지금 생산 시설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앱솔릭스에 이미 납품한 만큼 나인테크 굉장히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HBM, GPU, CPU 발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왜 젠스랑시오가 왜 지금 유리기판을 사용하나요? 발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또 주목받을지 모르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또 엔비디아 GTC 개최가 또 임박돼 있어요. 이제 뭐 엔비디아 쪽 계속 좀 다음 주에 관심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쪽이랑 이제 이 앞으로 소캠이라는 메모리 표준이 또 이제 새롭게 또 출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이쪽이 젠스랑시오가 올해 선언한 분야 쪽이죠. 이제 앞으로는 피지컬 AI 로봇 시대가 올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게 젠스랑시오가 이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96%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원익로보틱스의 로봇손을 보고 나서 정말 멋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만큼 엔비디아도 연공으로 지금 납품을 좀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표적인 피지컬 AI 그리고 이제 T 로보틱스가 지난주 반도체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를 움직였죠.
T 로보틱스가 뭐 재무 상태는 안 좋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쪽에 납품하는 만큼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라운테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이제 긴밀히 협력 얘기가 나왔던 만큼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중국 1위 반도체 장비 회사는 이 라운테크의 이 차세대 이 장비를 모두 라운테크 거를 쓰겠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상당한 또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 DX가 지난주부터 연기금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제 급등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역시 포스코 DX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이제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퀄리테스 반도체가 이 CXL 또 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관련 또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이런 피지컬 AI 쪽 유료기판 그리고 이제 차세대 메모리 표준이 소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이제 성장 그리고 완전히 이제 과열 단계까지 가려면 중장기적으로는 뭐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양자위원회 출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이제 강세 흐름이 전개됐죠. 그래서 ICTK 그리고 KCS 그리고 ALT 이런 기업들이 또 양자 관련주 좀 대장주로 움직였거든요. 제가 KCS 같은 경우는 이미 7,000원대에 설명드리고 14,000원까지 한번 올라갔었죠. 지난주부터 다시 급등이 나오고요. ALT도 이제 양자 쪽에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대신 당장 이제 상용화는 아니겠지만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쪽의 하반기 이제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라든지 갤럭시 S26의 구동칩 이런 물량을 지금 확보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스타게이트 나중에 하반기 참여 계획을 또 발표할지 모르고요.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쪽의 HBM 쪽을 수주하게 되면 뭐 향후에는 2나노 양산 들어가면 턴키 수주 기대감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2나노 수율이 30%까지 올랐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나 EUV 장비를 3월 달에 도입하고 나서 이제 하반기 이제 EUV 펠리클까지 쓰게 되면 훨씬 더 수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10조 원 하는 거 보면 또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ICTK는 양자 관련주 내에선 뭐 앞으로는 이 기업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신생 기업인데 대량 양산, 양자암호칩, 세계 최초 양자암호칩을 대량 생산 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이제 배터리 쪽도 좀 바닥은 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선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내에서 역시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 배터리 소재 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황화리튬, 다른 이제 황화리튬 관련주들은 좀 회사가 부실한 기업이 있는데 황화리튬 내에서는 역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우량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아직 또 크게는 안 떴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 삼성 SDI 쪽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장비 쪽은 제가 바닥에 설명드렸던 필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이 단기는 좀 과일권이기 때문에 추격은 좀 그렇고 조정 눌러주면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나인테크 이런 기업들이 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또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는 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나인테크는 전고체 배터리 맥신 신소재, 앞으로 꿈의 신소재, 거기다가 반도체 패키징 장비, 거기다가 반도체 쪽의 핵심 소재, 뭐 어마어마하게 엮여 있다 보니까 저는 나인테크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리고 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급등 나온 종목들 지난주에도 미리 잡아주셨는데 이번 주 역시나 시세를 잘 낸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볼 텐데요. 위원님 다음 주에는 대망의 FOMC도 있고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도 열립니다. 네.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제 급반등을 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저는 5일선 회복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제가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미국 증시가 작년도에 8월 달에 그때 이제 엔켈의 트레이드 청산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 경제 우려감 때문에 쭉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형성이 됐죠. 이 하락폭 마디 정도 보면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그때도 5일선 회복되고 나서 다시 상승 기조로 전환됐죠. 지금도 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첫 5일선 회복이 됐어요. 어제부터. 5일선 회복 안착을 하게 되면 드디어 외바닥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 나스닥이 이제 5일선 회복과 함께 이제 방향을 위로 틀었다.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뭐다? 가격이 싸지는 거다. 그래서 뭐 어제 특별한 대형 호재는 없었는데도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트럼프 관세를 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트럼프 관세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끌고 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경제를 침체하는 거를 원할까요? 어느 정도 이제 둔화되는 것도 원할 수도 있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경제를 일부러 침체로 만들어서 이제 미 국채 금리를 낮춰놓고 미국 이제 시장 금리를 낮춰놓고 기준 금리를 낮춰놓고 부양하겠다. 너무 위험한 시나리오 아닐까요?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침체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준이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 지금 미국 재무장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뭔가 파월의 이제 압박을 잘 안 해요. 이게 트럼프 1기 때는 굉장히 이제 뭐 기준금리 낮춰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안 먹힐 거 뻔히 아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예. 시장금리, 국채금리가 시장금리인데 이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베센트가 이런 요즘 얘기를 하죠. 이 지금 이 시장금리, 이 국채금리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국채금리 하락이 굉장히 아름답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제 침체를 만들게 되면 예전에 뭐 경기 침체 오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아마 미국의 규제 완화, 금융권의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방안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인플레를 낮추면은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국제유가를 낮추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맨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드릴 베이비. 석유를 더 가스 이제 생산을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죠. 그 이유가 제가 볼 땐 또 석유 가격 안정.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가격도 안정되고 그리고 나서 미국 이제 금융권의 규제 완화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시장 금리가 낮춰지게 되면 이제 인플레가 낮춰지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침체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침체를 만들고 금리 인하하려고 하면 대폭락을 계속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공격적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그런 방법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둔화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시장의 증시를 계속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만큼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음 주 엔비디아 재료도 있죠. 그리고 이제 BOJ가 이제 금리를 동결하긴 할 텐데 아마 크게 이제 충격은 그래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다음 주에는 뭐 정치적인 이슈가 좀 나올지도 모르죠. 한번 정치적 이슈가 완화되면 아마 저는 한번 급등, 아닌 말로 폭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저가에서 주력하시면서 역시 기대할 건 이제 AI 쪽 반도체 쪽이랑 배터리 쪽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두 업종이 살아나야지만이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AI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쪽 저가 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 전략 챙겨봤고요. 이제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좀 아침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폭등을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제 보지는 않았어요. 뉴욕 증시. 어차피 상승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흐름을 지금 알고 또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경기 침체를 바라고 있을까요? 침체를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침체를 만든 다음에 만약에 이제 들어올리게 되면 만약에 침체됐을 때
계속 잃어버린 10년, 20년 오면 어떡할 거예요? 일본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기준금리 저금리를 원할 텐데 그럼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를 낮춰놓는 좀 방안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을 이제 어느 정도 또 안정시키면서 인플레가 낮으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인플레가 이제 아마 이번 달 말에 이제 PC 또 이제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이뤄질 텐데 어떨까요? 굉장히 낮춰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다음 달에 또 나올 물가는 어떨까요? 예. 지금 이번 달에 나오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드라마틱하게 예상치를 크게 벗어났거든요. 하회. 그러면 역시 CPI 쪽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칠 텐데 이번 봄에 나올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상당히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길고 오래 끌고 나갈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든 파월이든 뭐든지 미국 경제를 살리고 싶어 한 거지 이 정책들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세 이런 것도 아마 4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대신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조금 더 길게 끌고 나갈 수도 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지만이 어느 정도 히토르 광물도 확보를 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한 5월달, 6월달쯤에 어느 정도 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협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올해 하반기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제 추경도 할 것이고요. 항상 재정부양 정책이 도입되면 훨씬 더 시장의 흐름은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건 외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90조 가까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환율도 굉장히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달러 약세일 때 막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달러 강세일 때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가 약세일 때 날아가는 게 아니죠. 이게 원화 강세일 때. 그럴 때 이제 항상 주식시장이 강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제 외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하반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번 상반기부터 해서 이제 유리기판 대량 양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주문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TSMC에 드디어 대량 주문을 해놨다. 이제 앞으로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도 TSMC가 이제 쓸 텐데 일단 유리기판 쪽에 그러면 앱솔릭스 엔비디아 쪽이랑 TSMC 쪽에 유리기판을 누가 공급할까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제 시향산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미 앱솔릭스는 시향산 들어갔고 하반기 내년도에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죠. 그게 어디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예. 분명히 앱솔릭스는 엔비디아랑 TSMC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여기 있죠. 예. 이때 앱솔릭스에 납품한 기업이죠. 세계 최초로 TGV 장비를.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도 1월 달에 제2의 한미반도체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 제가 9월 달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가 들어오네. 투자 조합을 통해서 300억. 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오는 거 보면 좋을 거구나.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날아가기 전에 여기까지를 잘 못 버텨요. 예. 왜냐하면 자기 것만 안 가는 것 같거든요. 갈지 안 갈지 잘 자꾸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팩트를 생각해 보면 이 기업이 세계 최초의 TGV 장비를 개발했다. 앱솔릭스에도 납품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에 제안서도 보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만큼 가장 신뢰성이 중요한 게 뭐예요? 바닥에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었잖아요. 우리는 그때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도 작년도도 아니었고요. 예. 작년도 11월 달, 9월 달도 아니었고 원래는 그냥 주포 세력이 들어올 때 10,000원대 자사주 매입 들어올 때 잘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상투 신호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 시연되면서 대음선이 없기 때문에 상투 신호다라고 아직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유리기판 자체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참 바닥만 잘 잡으면 성공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 때 한미반도체 그리고 에코프로를 좀 봤었어야 되죠. 그때 다 바닥에서 굉장히 쌌잖아요. 예. 뭐 한미반도체는 2,000원대였었고요. 예. 에코프로도 그때 당시는 뭐 10,000원, 2만, 3만 원 그리고 150만 원까지 갔던 거죠. 150배 가까이 올라갔죠.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뭐다? 일단 유리기판을 엔비디아가 대량 양산한다? 그러면 이제 유리기판 쪽에 관심이 쏠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앱솔렉스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필옵틱스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다는 부분, 자사주 매입과 721선 그 두 가지가 키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나인테크를 좀 보고 싶어요. 720선 아래에서 첫 상한가를 딱 들어가는 걸 보고 야, 이거 왜 들어가지? 딱 찾아봤죠. 왜 들어갈까? 앱솔릭스에 납품을 했네요. 유리기판 쪽의 장비를 납품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패널 레벨 패키징 쪽의 장비를 싱가포르 기업에 또 납품을 좀 한 것 같아요. 두 개에서 지금 차세대 패키징의 핵심 기술은 어떻게 유리기판을 잘 사용하느냐, 선점하느냐, 패널 레벨 패키징,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어떻게 잘 또 확보를 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TSMC와 삼성전자의. 그런데 이 회사가 두 가지를 지금 장비를 다 하고요. 거기에 신개념의 또 기술을 확보한 것 같아요. 스마트 냉각 기술, GPU, CPU, HBM 발열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 부분이 다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매출, 유의미한 매출이 나올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올해부터 유의미한 매출. 고객사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증설을 검토 중에 있다. 주식은 항상 개발했다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양산 들어갈 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분명히 이제 상용화되고 이제 매출이 나올 것 같으니까. 주식은 테마가 형성될 것 같다라고 해서 주가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양산해서 매출이 급증할 것 같을 때 정상적으로 주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죠. 큰 흐름을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은 한 5년 정도 잡고 있고 삼성 SI도 한 2, 3년은 정도는 잡고 있고 물론 지금이 중장기 이제 바닥권일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양산 이제 상용화 그리고 증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엔비디아가 좀 역시 가장 중요한 또 앞으로 화두로 떠오를 수가 있겠죠. 배터리 쪽도 좋아요. 하지만 배터리 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쪽에 좀 집중돼 있잖아요. 전기차 쪽. 하지만 AI 반도체 쪽은요. 모든 전자기기에 지금 다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태블릿 PC. 앞으로 이제 로봇 시장 쪽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로봇도 이제 배터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갈 게 굉장히 많아요. 자율주행차는 100개, 200개 들어갈 거, AI 반도체 그 플러스 반도체가 1000개, 2000개 들어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앞으로 역시 AI 반도체가 일단 주도를 하면서 역시 배터리 쪽도 결국에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따라오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나인테크도 그렇고 필옵틱스도 그렇고 필옵틱스는 제가 작년도 10,000원, 나인테크는 720선 돌파가 임박돼 있는데요.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하면 주식은 720선 돌파할 때가 이제 본격 상승 전환 기대. 거기에 700인사 부근에서 누가 들어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최대주주 혹은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이 3,180원대에서 100억 투자가 들어와 있네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죠. 3,180원 지금 이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3,180원 이하는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이런 기업들이 패널 레벨 패키징 유리기판 장비와 함께 스마트 냉각 기술 재료가 부각되면서 꿈의 신소재라고 할 수 있는 맥신 재료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게 더해지면서 심지어 이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장비까지도 부각되고 역시 자회사 쪽에 또 방산 사업과 함께 폐배터리 사업까지 또 부각이 되면 또 더 있어요. 히토류 추출 기술을 갖고 있는 또 관련 기업도 인수를 했거든요. 재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 이 패널, 유리기판 쪽의 장비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단 두 종목만 볼 것 같아요. 나인테크, 앱솔릭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왜냐하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이미 북미 팹리스 기업과 이미 퀄 테스트를 연내 완료를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아직 뭐 나온 건 없지만 1분기에 TSMC 쪽에 장비를 공급한다는 얘기들을 보면 아마 그 기업이 엔비디아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왜? SK랑 역시 주성 같은 경우는 좀 긴밀한 또 이제 협력회사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지금 본격적으로 양산하려고 하는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한 이제 앞으로 2030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쪽에 나인테크와 앞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앱솔릭스 쪽에 최대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나인테크 대규모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성 역시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함께 이미 1분기에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결 잘 되셨어요.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미포조선. 네. 현대미포조선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원에 10%인데 거기 안 좋은 건가 나중에 갈란지 모르겠어 샀는데. 11만 원에 비중 10% 정도요? 네, 네. 네, 앞으로 더 갈지 언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좀 도와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힘이 없으신데 힘을 내세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특히 조선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11만 원대라고 하면 지금 약간 손실이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선주 하면 지금 요즘에 하나그룹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중공업 쪽이 좀 잘 나가고 있고요. 두 회사가 좀 주도주 관점에서 움직이는데 조선주 내에서 좀 주도주 관점에 있는 겹을 안 사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대신 지금 조선주는 바닥은 다 지나버렸어요. 근데 현대미포 올라가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꽝 대신 닭이다. 왜 꽝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꽝을 놓쳤으니까 닭을 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못 샀다. 주도주를 못 샀다. 그러면 현대미포는 원래는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현대미포가 그렇게 좋았으면 벌써부터 움직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도 이제 단기 과열권이 돼 있어서 뭐 조정받고 또 가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조선주를 또 볼 때는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차라리 주도주에 있는 기업이 다시 또 떨어지면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떨어지면 그런 기업들을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왜 이 종목이 왜 지금 잘못 매매를 하신 건지 차트를 보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 기업은 대량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못 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별로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건 대량 거래가 수반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 없는 종목에 접근을 했다.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조선회사들은 이제 나중에 실적이 잡히겠지만 지금 뭐 대형 수주했다 얘기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자사주 매입 혹시 왔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이 종목이 관심주는 아니라서 잘 공시 안 보셨죠? 예,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공시를 안 보신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공시를 안 보고 주식 투자를 한다. 이 부분은 그냥 눈을 감고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눈을 뜨고 투자해야 되는데 공시를 안 봤다는 의미 자체가 주식에 대해서 이 기업을 분석을 제대로 기본적인 부분부터 분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일단 기본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알고 접근을 해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를 만약에 연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많아요. 그쪽에 이제 뭐 요리사를 확보했는지 뭐 직원들은 또 이제
또 확보를 했는지, 음식은 맛있는지, 그 지역의 상권은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리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공시를 안 봤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절대 공시를 안 보고 투자하시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자사주맵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대신 전반적으로 또 조선주들이 또 가면 중장기적으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일단 14만 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그 라인대 이상까지 바라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14만 원대 강력한 저항권 만약에 주식은 이전 저점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10만 원대인데 일단은 이 9만 3천 원 이 라인대가 예전에도 딱 지지권이었어요. 그 라인대에서 여기서 딱 지지권. 이 라인대 이탈되면 원래는 720원 부근이 차트상으로는 바닥권이긴 하거든요. 8만 7천 원.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또 그거예요. 11만 원대는 애매한 부분이에요. 아싸리 9만 3천 원대 이하 8만 7천 원.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원래 700원 터치할 때 주식 싹쓸이 기법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건데 애매한 부분에서 샀기 때문에 만약에 8만 7천 원 가서 떨어지면 거기서 바닥치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추격 매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동 매매를 안 하게 되려면 그냥 720원 부근 근접할 때만 원래 보면 되는데 중간에서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720원 근접할 때 기회를 노려보시고요.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대량 거래가 좀 시연될 때 주목을 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공시를 꼭 보시라는 부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더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지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반등을 시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반적으로 가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나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선업종도 또 하반기 주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가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주식을 좀 보유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약간 상승률이나 수익률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조선주 잘 가다가 섹터가 전반적으로 쉬어가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 전략 좀 잘 체크해 주셨어요, 시청자님. 위로는 14만 원, 아래로는 9만 3천 원 지지 여부 잘 지켜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포스코 DX고요. 네, 매수가랑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9,400원에 60%예요. 네, 24,400원, 비중은 60% 남겨주셨습니다. 오, 포스코그룹도 잘 갔는데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금요일 날 했어요. 와, 어제 따라가셨군요. 네,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지금 바로 잡으셨는데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네요. 네, 많이 실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위원님 도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아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네요. 왜냐면 제가 최근 들어 포스코 DX를 저도 봤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잘한 부분, 잘못된 부분 두 가지를 좀 짚어드릴게요. 예. 주식은 원래 이제 항상 바닥권에서 좀 봐야 돼요. 중장기 바닥권. 잘하신 거죠. 지금 중장기 바닥권에서 터닝하고 있으니까 주식은 누가 들어올 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자꾸 그리고 밀집국면에서 봐야 돼요. 연기금이 대량 매집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 봤을 거예요. 그거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연기금이 최근 들어 1개월 동안 100만 주가 넘는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거든요. 피지컬 AI 사업을 엔비디아 쪽이랑 협력하겠다 이제 들어오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니까 현장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 주도주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잘하신 거예요. 연기금 매집 들어올 때 밀집 국면 720원 돌파 지지받을 때 바로 차트를 보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집 국면이잖아요. 그리고 700원 돌파 지지받고 가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눌러주는데도 연기금은 안 팔아요. 8만 주 정도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력이. 다음 주는 또 엔비디아 재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등은 이루어질 거예요. 좀 강한 반등이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쪽에 피지컬의 대표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부분은 저는 이날부터 봤어요. 3월 11일 혹은 그 전에 첫 5일선 회복하는 날 3월 6일. 그런데 이 투자자분은 3월 6일 5일선 회복되고 700원 돌파하고 하루, 이틀, 3일 번쩍번쩍거리고 3일 정도 올라온 다음에 야 이거 3일 정도 올라오고 이제 연기금 대량 매집 들어오네. 4일째 되는 날 제가 볼 때는 번쩍거리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것만 좀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5일선 감사합니다. 회복하는 날을 주목해라. 720년 돌파하는 날을 생각해라. 예,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올라갈 때는 이제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다. 주식은 항상 그날 5일선 근접할 때 매수 기회를 노려라. 그런데 5일선 근접했잖아요. 지난주 3월 14일 날 27,600원. 그죠? 종가 매수하는 네. 거죠. 예. 왜 이제 추격 매수했기 때문에 손실이 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를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마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부터 예상대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매집한 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한 2만 원대 중반대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 5개월 평선 회복 안착하고 있는 만큼 보유주 갖고 있다가 만약에 다음 달에도 20개월 평선 뚫어버린다. 그럼 추가 급등을 노려볼 수도 있죠. 지금은 그래서 보유주 보유하시다가 일단 2만 원대를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점에서 사셔서 혼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다가 고민되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그동안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인테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10% 가까이 시세를 냈습니다. 위원님이 강의 시간 때도 강조하셨는데 이제 정라인 되시는 겁니까, 위원님? 어떻게 하셨어요? 정라인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전에 정태성이었었는데 태성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배터리 장비 쪽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증설을 한다는 부분 이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유리기판 쪽에 이제 장비 설비를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 중에 있다. 생산 시설을 확충 진행 예정이다. 태성도 지금 유리기판 쪽에 대규모 이제 투자를 또 진행을 할 것 같고 그 두 가지 공통점인데 이 기업은 더 많은 재료가 발열 문제까지 관리해 줄 수 있다. 스마트 냉각 기술. 그게 올해부터 매출이 나올 것 같다. 뭐 꿈의 신소재 사업도 한다. 총고체 배터리 장비 사업도 이제 진출한다. 너무 많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720선 이제 돌파가 임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또 제가 이후에 있을 시간에 또 설명드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유리기판 쪽에 관련 장비 관련주로는 저는 뭐 나인테크랑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요 정도로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쪽에 관련 캠트로닉스가 있긴 있는데 좀 비싸요. 예. 그리고 좀 가격이 갈 것 같은데 앱솔릭스보다는 삼성 쪽이 좀 늦어요. 그러니까 앱솔릭스 쪽을 보는 게 좀 더 빠를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인테크 잘하면 저는 제2의 태성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잘하면이 아니고 그냥 제2의 태성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제2의 태성, 정태성에 이은 정라인 나인테크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지우 위원의 안목이 돋보이는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도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정지우 위원이 선택한 종목답게 퀄리티가 남다르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8,000원대부터 강조하셨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만 27% 올랐네요. 예, 퀄리타스 반도체 제가 12월 달에 설명드리고 100% 상승했던 기업인데 그 얘기가 중요해요. 8,000원대에서 최소한 16,000원대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대표이사 16,000원대에서 5억 지분 늘렸었잖아요. 그죠? 뭐 차트 볼 필요도 없는 거죠. 현재가 16,400원이잖아요. 점진적 추가 반등 노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한번 급등을 한번 노려보고 지난주에도 이제 장중 상가분까지 올라왔는데 또 한번 노려보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또 한번 상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모멘텀도 위원님이 잘 잡아주셨던 종목인데요. 이번 주에 진입을 했고 9% 가깝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예,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가 피지컬 AI 쪽은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일단 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항상 큰 기회가 오잖아요. 싸지면. 그런데 원익홀딩스는 피지컬 AI 쪽에 관련 로봇 관련주 대해서 가장 싼 것 같아요. 예. 일단 자산가치 대비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요. 뭐 13,000원까지 가야지 PBR 1배 정도 되고 다른 로봇주들 실적도 없는데 뭐 3만 원, 4만 원, 심지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수십만 원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기업은 자회사들 반도체부터 해서 탄탄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PBR도 이제 0.3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가격을 봤을 때도 4,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엔비디아 메타 쪽에도 공급한다. 올해 안으로 이제 또 피지컬 AI 로봇이 나와서 이제 결국에는 로봇선이 나와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1, 2년 사이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주목받을지 모르죠. 바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4,600원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그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 주 시가 강하겠죠. 예. 미증시 급등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이제 피지컬 AI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종고점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이번 달 사실상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을 뚫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서 MACD 빨갛게 상승 기조 전환되면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홀딩스라는 이름답게 우리도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스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 종목 매수하고 바로 27%나 치솟았고요. 그 뒤로 쉬어갈 때 위원님이 지난주에 걱정하지 말자고 하셨죠. 다행히 이번 주 내내 가격대를 잘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코스닥시스가 아마 이번 주 화요일 이후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일 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돌아오는 화요일 이후에 한번 급등을 노려보겠습니다. 뭐 아직 중장기 바닥권이라서요. 이제 3천억 증설 계획을 밝힌 만큼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속적으로 이 종목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펨트론도 한번 AS 받아보겠습니다. 새해 첫 종목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종목인데 화려하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벌써 138% 시세를 내면서 대박 행진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위원님. 근데 어제도 끝난 게 아닌가 봐요. 7%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더 갈까요? 재료가 너무 많아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소니, 그리고 테슬라까지. 테슬라 나중에 끝날까요? 테슬라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는데 테슬라가 망할까요?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글로벌 기업의 탑이 또 나중에 될지 몰라요. 이 피지컬 AI 로봇부터 해가지고 6월 달부터 이제 로봇 택시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인도 시장에도 진출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 테슬라가 또 살아나면서 테슬라 재료까지 부각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 구매팀이 다녀갔어요. 본사 테슬라 구매팀.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전 저점이 딱 지지권이에요. 10,000원만 지키시면 돼요. 10,000원대 딱 지지권만 지키시고 상토신호 나올 때까지 아직 상토신호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량거래 대음선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입주하기 때문에 중장기 5,000원까지 매출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제가 4,000원대 설명드렸습니다. 40,000원 가면 텐베거죠. 끝까지 10,000원대만 지키시고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이 깨져도 4,000원대에서 보신 분들 바닥권에서 150% 상승인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첫 종목, 첫 선물 138%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텐베거를 바라보시고 있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지지 여부 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대망의 오늘장 추천주 5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이거 제가 나중에 명언이 될 것 같아요.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건데 진짜 중요해요. MC넥스는 대표이사가 22억을 지금 장내 매수했어요. 자사주 매입을 지금 거의 작년도부터 1년 동안 270억 가까이를 자사주 매입 끝났어요. 사실상 이제 한 만주 정도만 더 들어오면 끝나거든요. 만주 좀 안 되게. 그럼 이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끝날 것 같은데 그것만 뭐 해도 뭐 다양한 다른 휘황찬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삼성전자랑 반도체, 패키징 모듈 사업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상반기부터 이제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2019년도 때 MC넥스 설명드리고 나서 2만 원대에서 한 6만 원대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어게인 2019년도 때가 오지 않을까. 뭐 차트라든지 다른 재료 지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완벽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우 위원의 명언. 첫 번째는 다들 아시죠? 721선은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MC넥스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FSD죠. FSD도 수급이 너무 좋죠. 대표이사의 매수와 자사주 매입이 같이 들어왔고 삼성전자가 420억을 FSD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시설 투자 목적으로. 삼성전자가 FSD 시설 투자 좀 해주세요. 그리고 420억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설 투자가 올해 1월 달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CNT 펠리클, EUV 펠리클, 1세대 펠리클, 2세대 펠리클 다 시향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상반기 지금 3월 달이에요. 하이나 EUV 장비 도입했잖아요. 드디어 화성 지역 쪽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겠죠? 근데 EUV 펠리클은 하나당 5천만 원, 1억 가까이 호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죠. 이나노 양산 만약에 하반기에 들어가고 이제 HBM까지도 엔비디아 이제 공급 얘기 나오면서 차세대 D램은 이제 EUV 장비 활용을 늘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메모리 독보 중 수혜주가 될지 모르거든요. FSD 이제 720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매수 단가 이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저가 매수기에 누르시면서 하반기까지도 잘 지켜보시면서 삼성전자 아마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 마치겠습니다. 네, FST 하반기까지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종목도 알아볼게요.
예, 라운테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운테크도 이보다 완벽한 기업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표이사 매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녀분도 산 것 같은데요. 네. 부인도 산 것 같고 이게 친인척이라고 나왔지만 왠지 그쪽인 것 같아요. 그 연수를 보면, 그 생년월일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일단 굉장히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은데 중국 쪽에 1위 반도체 장비 회사가 이 회사 걸 다 쓴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같은 기업들이 올해부터 해서 이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제 고객 사이즈 확보한다는 거죠. 대규모 시설 투자죠. 아마 5월달 전후가 또 진짜 이제 본격 D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분기 지금 3월달, 4월달 저가에서 집중적으로 9,300원 이하는 노리시면서 나중에 큰 상승 한번 랠리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T-로보틱스가 움직이죠. 제가 분석해 봤을 땐 T-로보틱스보다 한 100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잘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종목 라운테크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종목도 알아볼까요, 위원님? 예,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정나인으로 바꿨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제2의 태성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재료가 이렇게 굉장히 파괴력이 많은데 기관 세력이 지금 3자비용 유중도 들어왔었고 이제 3,180원대 생산을 해야 되는데 3,180원 이하는 매도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조금 손실 보고 이제 매도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손실 보면서 매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80억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시설 투자 지금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그냥 다른 뭐 휘황찬란한 수식어 필요 없이 제2의 태성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앱솔렉스 쪽에 이제 공급 기대감이 나오면 뭐 대장주 상한가도 한번 노려봐야죠. 다른 유리기판 장비 관련주에 비해서 일단 절대적인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오늘 방송 내내 강조해 주시네요. 나인테크였죠, 위원님. 나인테크도 이번 주 한번 다음 주까지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두 개가 남았네요. 또 ICTK랑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네. 일단 ICTK를 간단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이 ICTK는 세계 최초의 양자무칩을 대량 양산을 개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양자무칩 제가 KCS만 보세요. 그거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ICTK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정시 이게 급하게 올라가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뜰 수도 있기 때문에 10,000원대 초반이나 좀 이하 조정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 누리시면 앞으로 한번 또 시세를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6종목이라고 하셨는데 한 종목 더 빠르게 말씀 주실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요. 제가 12월 달에 27,000원대에서 발굴해드린 기업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엔비디아 쪽이랑 많이 컬테스트하고 TSMC 장비 공급하는 게 맞다면 아마 유리기판 내에서 게임 체인저용 장비를 TGV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그냥 이 기업은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는 내년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뒤흔들지도 모르거든요. 그 대표자가 얘기했잖아요. 노벨상을 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만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그냥 조정시만 저가 매수 기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6개 종목이나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일단 이제 M10W 4년 연속 대상을 달성을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왔다는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 달에 인생 역전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1월 달, 2월 달 코스닥 13% 가까이 올랐었죠.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실 분들 꼭 지금 바로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가지고요. 한번 큰 기회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예. 네, 8,000원에서 19,000원이 넘어버린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이번 주에만 또 27% 시세를 냈고요. 새해 첫 종목이 펨트론 벌써 138%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계좌를 갖고 싶다면 최고의 위원과 꼭 함께 해보세요. 연간 베스트 대상 한 번이 아니라 4년 연속 베스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지우 위원의 공개 방송 잠시 후 9시에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